저는 현재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고 가해자 학생들을 찾아가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는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사실 남편도 저도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학생들이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통에 또 방법은 없을지, 그 아이들을 정말 벌줄 방법은 없을지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이가 일단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보이고, 그런데 남편분이 사실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게 그 학교 폭력을 가한 그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좀 폭력을 행사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사실 학교 폭력이 요즘에 너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행이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님의 행동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 부모의 마음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좀 폭행을 행사했을 그런 마음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이제 폭행한 아버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경우에 일단은 잘못한 것은 명백한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합의밖에 방법이 없나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합의를 만약에 저한테 오신 상담자분이었다면 합의를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아이에 대한 피해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녀겠죠. 그쵸. 예, 아버님의 자녀에 대한 사건이 합의를 한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한 큐에 해결하자 이렇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뭐 물론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아버님은 이제 성인이시고 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가해 학생들과의 합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기관 내 이 부분의 정황과 그쵸. 그다음에 그 아버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탄원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절절하게 읍소해 보심이 그렇죠.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더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할 때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연유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도 사실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 학생들을 뭔가 정말 계속해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짐작을 해보자면 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욱하는 심정에 뭐 한 대 정도 때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뭔가 피해도 미미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가 워낙 극심하게 학교 폭력에 이제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아버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취할 법적인 조치와 또 아버님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를 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가벼울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아이의 피해를 볼모 삼아서 이걸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텐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이니까 학교에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면 형사법적으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할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이상이라면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고 뭐 그거보다 더 어리다 10세 이상 14세 이하라 그러면 소년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중학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6학년부터 사실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저희가 어떤 법을 적용될지는 생일까지 따져봐야 돼서 그쵸.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형법적으로는 고소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뭔가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그건 그건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아이가 정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라면 굉장한 좀 피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형사적인 책임도 또 역시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담자의 상황에서 뭔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버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쌍방폭행, 뭐 쌍방폭행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사건으로 처리될 때는 각각의 두 가지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의 사건과 아버님의 사건이 따로 있다고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아버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정황과 그런 뭐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과 뭐 그리고 이제 뭐 아버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이제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나와 있지 않아서 학교 폭력 가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형사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네. 네, 이 부분도 고소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은 또 책임을 지시되 아이를 괴롭힌 그 가해자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